안녕하세요. 캐나다 정반장 영어의 정반장입니다. 자, 어제 뭐 뜬금없이 갑자기 생뚱맞게 끝났습니다. 그죠? 시간이 좀 너무 이렇게 딜레이 된 것 같아서 또 끊고 이제 줄이고 해서 한 27분 나왔나요? 뭐 제가 중간에 넣었던 나름대로는 좀 이렇게 편집을 했는데 그래도 27분이었어요. 원래 끊을 때는 35분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길다 싶어서 끊었고요. 갑자기 좀 죄송하고요. 자, 어제 했던 거 잠시만 복습하고 지나갈게요. 자, 원투형 동사라 했습니다. 어제 그죠? 그래서 원투형 동사가 뭐냐 하면 그냥 원투하고 똑같은 어떤 패턴을 가지는 동사예요. 그죠? 우리가 그래머라는 것을 문법을 배웠는데 그래머 안에서 어떤 동사의 어떤 선택에 따라서 그죠? 어떤 단어의 선택 때문에 어떤 그 뭐라고 해야 되죠? 그 문장의 어떤 그 모습이 그죠? 꼴이 정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도 분명히 그래머의 부분이긴 해. 근데 그 어떤 한 단어에 너무 영향을 많이 받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래머 안에 그잖아요. 저희가 또 이제 단어를 얘기함에 있어서 어떤 단어들은 그래머처럼 마치 그냥 이해를 하셔야 돼. 하나의 독립된 그래머처럼 문법처럼. 그래서 그 중에 지금 하나를 어제 했어요. 그게 원투고. 그래서 제가 어제 여러분한테 이거 기억해 주세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I want you to study. 그죠? English 할게요. 그럼 어떤 말입니까? 나는 그죠? 뭐 you니까 여러분이 영어를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you가 있을 때랑 없을 때를 구분하실 수 있으면 돼. 이렇게 I want to study English 하면 나는 영어를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말입니다. 그죠? 적어 놓을게요. 자, 이거랑 분명히 다른 말이거든. 보세요. I want you to study. 그죠? English 했어요. 자, 이거 어떻게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위의 문장이랑 똑같죠. 나는 영어를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윗문장과 다른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여기 you가 들어가 있죠. want와 그죠? to 부정사 사이에 you라는 목적어가 하나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녀석은 want 동사로 봤을 때는 목적어인데 뒤에 나오는 study라는 동사를 봤을 때는 얘는 주어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 you를 무슨 의미상의 주어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이 이걸 딱 보셨을 때 I want, 나는 원해. 그죠? You to study English입니다. 네가 영어를 공부를 하기를 원해. 이래 되죠. 그래서 여기 you가 들어가면 여기 이렇게 주어가 네가라는 혹은 당신이라는 주어가 여기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말을 한 영어를 좀 더 빨리 접근을 하시려면 이런 어떤 형태의 동사들이 되게 익숙해지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I want you to study 하면 나는 네가 공부를 하면 좋겠어 라고 얘기가 되겠죠. I want you to eat dinner 하면 나는 네가 저녁을 먹으면 좋겠어. 그죠? I want her to go out with him 하면 나는 그녀가 그랑 사귀면 좋겠어. 뭐 이런 여러 가지 사귀길 바래. 그죠? want니까. 어쨌든 그런 유형의 말이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want 대신에 뭐 allow를 넣는다거나 어제 tell을 넣는다거나 이런 다른 단어가 바뀌더라도 패턴은 똑같아요. 그죠? He allows me to study with you 하면 그는 내가 너랑 함께 공부하는 것을 허락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죠? 허락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니까 원투형 동사에 제가 방금 그냥 예물 그냥 이제 말로 드렸으니까 좀 이따가 워드를 좀 쳐서 집어넣을 수 있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거 받아서 공부하실 때 도움 되도록 그냥 여기 하나 그냥 적어 넣었습니다. 지금 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want 대신에 지금 우리가 뭘 썼냐면 allowed를 썼어요. 무전 이제 현재 완료까지 해서 현재 완료는 모르시면 천천히 다시 한번 할 거예요. 그렇지만 일단 영상에 올라가는 있습니다. 자 he has allowed me to study with her 했어요. 그는 내가 자 보세요. 해석을 어떻게 하는지 me 내가 그녀와 함께 공부하는 것을 허락해 줬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언제? this Friday 이번 주 금요일 날 하는 거예요. 이건 부사구예요. 그래서 he has allowed me to study with her 그죠? this Friday 자 이번 금요일에 내가 그녀랑 공부하는 것을 허락해 주셨어 라고 말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 이렇게 보세요. want하고 똑같잖아. 그죠? want 대신에 그냥 이 자리에 그냥 allowed라는 동사가 들어간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꼴을 사람 나오고 뒤에 투부정사 나오고 자 이런 것을 우리가 그냥 want형 동사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의 빅딜은 지각동사 C를 하나 하는 거예요.
C를 해서 이러한 유형의 동사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냥 같은 패턴으로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 이미 여러분이 이제 뭐 그 문법책 한 권씩은 다 갖고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그러니 지각동사 부분을 찾으시면 당연히 C 외에 뭐 watch라든지 뭐 hear이라든지 듣다라든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동사가 이렇게 나열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C를 정확하게 여기서 저한테 배우시고 다른 동사를 볼 때 봄에 있어서 이 패턴으로 하면 되는구나 라는 걸 빨리 캐치하셨으면 좋겠어. 그리고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말로 입으로 나올 수 있게. 그러니 자, C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 문장부터 시작합니다. I saw her 해봤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석하죠? 나는 그녀를 봤어 합니다. 당연히 주어 동사 목적어니까 3형식이죠. 그죠? 자, 만약에 이런 문장이면 어떡할까요? I saw her sleep 했습니다. 그죠? 나는 그녀가 그죠? 자는 걸 봤어. 이렇게 되죠. 이해되나요? I saw her sleep 하면 나는 그녀가 자는 걸 봤어 하는 거예요. I saw her sleeping 했어요. 그러면 해석을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나는 그녀가 자고 있는 것을 봤어 라고 됩니다. 또 하나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해석해요. 나는 그녀가 행복한 걸 봤어 합니다. 또 하나 더 해볼게요. 나는 그녀가 혼자 남겨진 걸 봤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잠깐만요. 해석을 한번 쭉 달아드릴게요. 자, 해석을 이렇게 쭉 달아봤습니다. 그죠? 지각다 동사라는 것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그죠? 이런 문장이 나왔을 때 패턴이 뭔지를 보시라고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패턴을 정말 정확하게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지각동사류에 포함된 다른 단어들을 보셨을 때 같은 그냥 패턴으로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 하나가 되게 중요한 그래머니까 인지를 하고 보실 수 있으셔야 돼.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냥 I saw her 하면 나는 그녀를 봤어 해서 그냥 뭡니까? 그냥 saw라는 C의 과거인 saw라는 뭐뭇을 보다, 뭐뭇을 봤다가 되는 거예요. 간단하게. 그죠? 근데 지금 이 목적어 뒤에 지금 뭡니까? 이게 동사가 왔어요. 동사 원형이 왔다 그래요. I saw her sleep 하는 순간 나는 뜬금없이 그죠? 지금 이 동사를 하는 주체가 누굽니까? 앞에 나온 her이죠. 그러니까 의미상으로는 주어 동사 관계예요. 그래서 나는 I saw 했으니까 나는 봤어가 앞뒤로 걸리고요. 그죠? 그리고 her sleep 했으니까 her이 목적어 단어 대명사를 띄고 있지만 그렇지만 해석을 하실 땐 주어로 해석을 하셔야 돼. 그녀가 자는 것을 봤어요 라고 합니다. 자, 밑에 볼게요. I saw her sleeping 했어요. 그녀가 이번에는 보세요. 동사에 지금 뭐가 붙었습니까? ing 붙었죠. 우리가 뭐 현재 분사라 그러잖아요. 그녀가 뭡니까? 좀 더 생생하게 자고 있는 것을 봤어 라고 말합니다. 사실 out of 지금 이거 두 개 중에 그냥 말을 하라 그러면 I saw her sleeping 하지 I saw her sleep 하지 할 것 같지는 않아. 왜냐하면 내가 과거에 그녀를 봤을 때 그 순간에 일어나는 일이니까 당연히 진행형을 씁니다. 지금 보세요. I saw her happy 했을 때 나는 그녀가 행복한 걸 봤어 했을 때 여러분이 무엇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냐면 자 보세요. 이거는 happy는 형용사예요. 행복한. 그죠? 이거는 우리가 현재 분사라 그래요. left는 과거 분사라 그래요. 우리가 혹시 leave라는 단어를 아십니까? 이거 아셔야 되거든. 뭐냐 하면 leave를 하면요. 의미가 두 가지가 있어요. 중요한 게 뭐뭇을 떠나다 라는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뭐뭇을 남기다, 남겨놓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 자, 무엇을 제가 설명드리고자 하냐 하면 여기 보세요. 여기 뭐가 생략됐냐 하면요. be sleeping이에요. 여기 뭐가 있냐면요. be happy예요. 여기 뭐가 있냐면요. be left alone이에요. 그러니까 지각동사라는 단어에 그죠? 뒤에 이제 뭐 사람 같은 어떤 그냥 동물이 올 수도 있고 그죠? 어떤 이런 목적어가 있을 때 뒤에는 항상 동사 원형 자리라는 겁니다. 근데 이 be라는 녀석을 너무나 생략을 많이 해버려요. 생략 거의 뭐 100% 해버려. 그러니 막 그런 질문을 하시잖아 사람들이. 뭐 C 뒤에 사람 뒤에 현재 분사도 올 수 있고 형용사도 올 수 있고 과거 분사도 올 수 있나요? 동사 원형 외에 이런 것들이 올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을 하십니다. 근데 이제 질문에 대한 대답은 뭐냐 하면 네, 그냥 동사 원형 오는 거예요. 동사 원형에 그냥 be가 생략되면 be, ing 해석, 들어보면 훨씬 더 해석이 이쁘죠? I saw her be sleeping 하면 나는 그녀가 자고 있는 것을 봤어. 왜? be 동사 ing가 우리가 진행형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I saw her be happy. 형용사 앞에 떨어지는 동사는 비동사죠. 그러니까 나는 그녀가 행복한 걸 봤어. I saw her be left alone 했어요. 수동태라 그래요. 비동사는 생략을 너무나 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건, 듣게 되는 건 I saw her sleeping, I saw her happy, I saw her left alone 돼요. 이렇게 눈 감고 보는 겁니다. 나는 그녀를 봤어 하면 I saw her. 나는 그녀가 풀밭에서 자는 걸 봤어. I saw her sleep on the grass. 그죠? 나는 그녀가 풀밭에서 자고 있는 것을 봤어. I saw her sleeping. 그죠? be sleeping이에요. be는 되게 생략해버린다. 그래서 sleeping on the grass. 나는 그녀가 행복한 걸 봤어 하면 I saw her be happy인데 여기도 그냥 be가 생략되니까 happy. 그죠? 그리고 나는 그녀가 홀로 남겨져 있는 걸 봤어 라고 말하면 I saw her be left예요. 그죠? 그래서 수동태라는 걸 해야 됩니다. 어쨌든 be left alone 해야 되는데 또 be가 생략돼 버리니까 I saw her 그죠? left alone 하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무엇을 지금 제가 이거 말씀을 드리고 있냐면 대부분의 학생들이요. 제일 처음에 이제 C라는 어떤 단어를 이제 볼 때 제가 만약에 자 보세요. 이게 지금 핵심이거든. 제가 만약에 문장을 이렇게 써놓고 영작을 해보라 그럽니다. 뭐 말로 해보라 하거나 나는 그녀가 그죠? 풀밭에서 자고 있는 것을 봤어 라는 영작을 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나마 그래도 이제 한국에서 좀 영어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그죠? 여기 이제 캐나다에 유학 올 정도의 어느 영어를 조금 준비된 학생들이 보통 이렇게 대답해요. 거의 사실 100% 이렇게 대답합니다. I saw, 그죠? 뭐 대선 생략해도 되고 She was sleeping. 이렇게 얘기를 해요. 대부분. 그죠? 근데 요게 이 말이랑 똑같단 말이에요. 이거랑 두 문장이 똑같습니다. 그죠? 그럼 자, 생각해봐요. 여기 네이티브들. 그죠? 어느 쪽으로 말을 할까요? 라고 물으시면 거의 뭐 18, 9은 무조건 이거죠. 왜냐하면 어차피 같은 목적지를 가는데 짧은 길이 있으면 효율적으로 월등히 간단하죠. 그죠? I saw her sleeping on the grass 합니다. 그죠? 그러니 지금 여기 보세요. 여기 우리가 that을 얼마 전에 제가 that도 한번 했죠. 이 that을 뭐라 그럽니까? 자 보세요. 이만큼이 이거 명사예요. 명사. 그래서 절이라 합니다. 왜? 뒤에 she가 주어고 was sleeping이 동사니까 주어 동사 관계가 있으면 절이라 불러요. 그래서 이거 전체가 명사절이에요. 나는 그녀가 풀밭에서 자고 있는 것을 보세요. 여기 것을 했죠. 이만큼이 한 단어잖아. 그래서 이거 뭐 삼형식이라 말하겠죠. 주어 동사 목적어니까. 지금 밑에 이제 I saw her sleeping on the grass 했을 때도 나는 그녀가 풀밭에서 자고 있는 것을 봤어요 라고 말합니다. 그죠? 이게 형식을 뭐 5형식도 하고 막 3형식도 하고 형식을 막 나누는데 사실 저는 그 형식 나누는 거 잘 관심 없고 잘 몰라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냥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해놓고 그냥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녀가 풀밭에서 자고 있는 것을 봤어 했으니까 저는 이걸 뭡니까? 전체로 보고요. 얘는 그냥 부사예요. 전치사 구니까 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떤 문장 형식을 나눌 때는 이거 고민하지 말고요. 그냥 나는 그녀가 자는 것을 봤어 라고 했으니까 저는 3형식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근데 형식이 뭐 지금 사실 자꾸 저도 모르게 이제 하도 그런 질문이 많으니까 이제 뭐 저도 모르게 자꾸 이제 저도 모르게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really who cares 그죠? 이 말을 영어로 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걸 보셔야 돼. 그걸 보셔야 돼. 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지각동사에는 뭐 watch라는 보다라는 의미니까 같은 보다 또 듣다 뭐 이제 그런 어떤 단어들을 이제 지각동사라고 해요. 그러니까 hear 같은 단어도 있고 여러분께 그냥 드리는 건 하나의 그냥 good example입니다. C라는 단어가 이렇게 단어가 해석이 이런 형식으로 문장이 확대되어 나가는구나. 그죠? 그걸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make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이런 문장이 얼마나 여러분한테 어려울지 모르겠어. 그렇지만 그냥 너무 알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라서 죄송해요. 알려고 좀 덤벼 들었으면 좋겠어. 자신감을 갖고. 일단 make 그냥 할게요. 그럼 make. 우리가 make 뭐로 씁니까? 생각해 보세요. I made an apple pie 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는 애플파이 하나를 만들었어. 이래 되죠. 우리가 여러분이 아는 make의 기본적인 의미는 뭡니까? 뭐뭇을 만들다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에어플레인 하자. 이게 더 나을 것 같다. 뭐 저걸 해도 괜찮은데 자 이걸로 할게요.
문장을 좀 짧게 만들고 싶어서 I made an airplane 했습니다. 뭡니까? 나는 비행기를 만들었어 하는 거죠. 뭐 당연히 그죠? paper airplane이겠지. 자, 종이 비행기를 만들었습니다 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이걸 이렇게 해볼게요. I made him an airplane 했습니다. 밑에 건 어떻게 됩니까? I made him an airplane 그랬어요. 그럼 이거 해석 어떻게 하죠? 나는 그에게, 그죠? 그를 만들어서 말 안 되죠? 그에게 비행기를 어떻게 합니까? 만들었어가 아니라 만들어 주었어 라고 말을 해야 되죠. 자연스럽게. 그죠? 그래서 이걸 뭐 또 사형식 뭐 이런 말을 해요. 이거 당연히 사형식이지. 뭐뭐에게 뭐뭇을 해주다 뭐 이런 말을 하니까. 그죠? 그리고 위에 거를 뭐 삼형식이라고 하죠. 관심은 없지만 어쨌든 혹시나 여러분들은 이런 식으로 공부를 계속 하셨을 거니까 완전히 그죠? 여러분의 스타일을 그래도 이해를 하시면서 제 스타일을 흡수하시는 게 그래도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제가 해요. 자, I made him an airplane 했습니다. 나는 그에게 비행기를 만들어 주었어 라고 말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를 뭐 또 그런 질문 엄청 많이 하죠. 뭐 3형식으로 만들어 주세요. 자, 이 말이랑 똑같은 거예요. 이 문장은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I made an airplane 이렇게 할 수 있죠. For him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다시 이거 3형식이에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I made an airplane 하면 똑같죠. 나는 종이 비행기를 만들었어요. 위에 보시는 거랑 똑같아요. 그죠? for him 뭡니까 이거? 전치사구. 품사가 뭘까요? 부사. 그러니까 우리가 품사를 나눌 때 이거 그냥 탈락이에요. 탈락. 품사를 생각할 때는 이거 아무 생각 없어. 그죠? 왜?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되지? 나는 그죠? 비행기를 만들었어 이 소리예요. 근데 for him 했잖아. 그러니까 그를 어떻게 합니까? for 전치사의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가 그를 위해서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 이것도 그냥 당연히 삼형식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내가 그에게 비행기를 만들어 주었으나 내가 비행기를 만들었는데 그 때문에 만들었대요. 그 사람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사람 주려고 만들었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만들어가요. 자, 이게 make가 가지고 있는 어떤 동사입니다. 그죠? 의미. 처음에 made를 우리가 기본적으로 여러분은 아마 이것만 알고 계실 거잖아. 뭐뭇을 만들다. 그죠? 근데 make가 이런 의미도 가진다는 거죠. 누구에게 뭐뭇을 만들어주다. 이것도 가능하다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근데 make가 이렇게 그냥 몸을 만들어주다라는 어떤 요런 어떤 정말 물리적으로 뭘 뭐 만드는 어떤 의미도 있지만 이런 말이 가능하다는 거. I made him cry 했어요. 나는 그가 울도록 만들었어. 울게 했어 이 소리죠. 이거 해서 어떻게 해요? 자, 예쁜 직역입니다. 이렇게 하면 그죠? I made him cry 했어요. 그죠? 나는 그가 자 뒤에 뭐가 나왔어요? cry라는 몹시 울다 하는 자도 동사가 나왔습니다. 동사 앞에 있는 놈은 얘가 뭐 어떻게 생겨 먹었던 간에 우리는 주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덤벼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I made 내가 만들었지 him cry 그가 울도록 이라고 하는 겁니다. 뭐 이렇게 놓고 아마 5형식 이런 말을 쓸 거예요. 5형식은 예전에 뭐 목적 보호 그러는데 도대체 그렇게 설명을 해서 도대체 무슨 하자는 건지 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어찌됐든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 이거예요. 나는 그가 울도록 만들어서 영어로 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예요. 그러면 이런 게 또 가능하거든요. 자, I made him happy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나는 그가 행복하도록 만들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made로 계속 할게요. 위에 아까 전에 C 했던 걸로 계속 생각해 볼게요. I made him sleep 할까요? I made him sleep 하면 똑같은 거잖아. 나는 그가 I made him left alone 할게요. C라는 위에 지각동사처럼요. 그죠? 지각동사처럼 make도 똑같이 쓰이죠, 보니까. 뭐냐 하면, 그죠? 뭐냐 하면, cry는 동사고요. 여기에 지금 동사군요. be가 이렇게 생략된 거예요. 그러니, 보세요. I made him be happy인데, be 생략합니다. I made him be left alone인데, be 생략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냥 실제로 구어에서 보실 일 없으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생각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볼 일이 없어. 다만 어쨌든 비동사 자리라는 걸 아시고요. 해석을 하시면 나는 그가 행복하도록 만들었어. I made him left alone 하면 나는 그가 혼자 남겨지도록 만들었어. 왕따 시켰어. 뭐 이런 말이겠죠. 그렇게 지금 말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해석 따라 드릴게요. 이 정도의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패턴 보이죠?
C랑 make랑 그냥 같은 패턴이구나. 근데 make가 누가 뭐 하도록 만들다라는 그런 어떤 만들다의 의미도 쓰이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셨으면 좋겠어. 그때 이제 요럴 때 이제 이런 형식을 이제 보통 여기서부터 밑에 쭉 내려가서요. 이런 것을 O형식이라고 만듭니다. 여기서부터 지금 이런 것들을 전부 아마 O형식이라고 할 거예요. 여기서부터. 자, 그래서 이런 걸 사역 동사다. 이제 시키는 동사예요. 그러니까 뭘 막 일어나게 만드는 거야. 근데 요 사역 동사의 make에 자, 요거 이제 하나 비교하고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이거 중요하거든. 자, 요거 세 가지를 한번 해볼게요. have도 사역 동사의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 요런 문장을 제가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다음에 좀 더 다시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번 들어봅니다. 자, I will 그리고 get도 많이 써요. get my mom to call you back 합니다. 자, 요거 세 개 비교합니다. have랑 get이랑 make랑. 자, 특이한 것은요. have하고 make는 뒤에 뭡니까? my mom 뒤에 그냥 call이 왔어요. 그죠? 근데 get은 뭐가 왔습니까? to call이 왔어요. 요거 구분하셔야 돼요. 구분하셔서 써야 돼. 자, 세 개 다 해석을 하면 사실 비슷하게 해석을 해요. 우리말로는. 그러니까 I will have my mom call you back 하면 이런 거예요. 나는 자, 사역동사라는 게 뭔지 그냥 한번 지금 맛배기를 지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해석을 이렇게 해요. 자, I will have my mom call you back 하면 나는 그죠? 엄마를 시켜서. 근데 이 시키다는 말이 자,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이거를 오해하시면 안 돼. 그죠? 그러니까 정말 엄마를 부려먹는다는 그런 시킨다는 말이 아니에요. 되게 그냥 친근하고 일반적인 거예요. 우리말로 이걸로 그냥 편안하게 얘기를 하면 사실 네, 알겠습니다. 어머니한테 전화 드리라고 할게요. 이게 이 영어입니다. 그죠? 이거 지금 이렇게 쓰니까 말이 되게 못된 것 같잖아. 근데 실제로 이거예요. 그죠? 제가 그죠? 어머니께 전화 드리라고 할게요. 하겠습니다. 이 소리예요. 이걸 영어로 어떻게 해요? I will have my mom call you back 합니다. 자, have랑 get이 영어에서 정말 비슷하게 쓸 때가 많아요. get도 그런 의미가 있어요. 약간 시키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I will get my mom 했으면 그 다음 근데 다른 거는 to call you back 합니다. 그죠? 이것도 우리말로 그냥 편안하게 해석을 하면 똑같은 거예요. 이 소리야. 이것도 그냥 이 소리예요. 제가 어머니께 그죠? call you back이니까 당신에게 전화 드리라고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시키다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다는 게 어떤 지금 그죠? 누안스인지를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어. 엄마한테 말씀을 드려서 엄마가 행동을 하도록 내가 전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have나 get은. 자, 세 번째 거 볼게요. I will make my mom call you back 했습니다. 이제 난리 나는 거라. 자, 이거는요 어떤 말이에요? 자, 직역을 해봐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위에서 했던 것처럼 그죠? 제가 그죠? 제 어머니를 이런 거죠. 어머니가 그죠? 당신에게 그죠? 전화하도록 만들겠습니다. 되게 강압적이죠. 만들겠답니다. 엄마가 전화하기 싫어하는데도 전화하도록 만들겠답니다. 그죠? 그러니 이런 그죠? 아주 대바라진 어쨌든 좋지 않은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여기 메이크 쓰면 난리 납니다. 되게 싹퉁바가지죠, 일종의. 그죠? 그러니까 I will make my mom call you back 이라는 영어는 절대로 하시면 안 돼. 왜냐하면 이 make는 되게 강압적인 거니까. 그러니까 강제성이 강한 거죠. 강제. 이건 왜냐하면 시키다니까 기본적으로. 그죠? 그러니까 강제성이 되게 강한 거예요, make는. 그러니 그죠? 이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요. 강제성이 강하니까. 보통 우리가 엄마 그잖아요. 내가 친구 동생 시켜서 이메일 보내라고 할게 라고 말을 한다고 해봐요. 그러면 동생을 시켜서 이메일 보내라고 할게 혹은 동생한테 이메일 보내라고 내가 말할게 라고 영어를 하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I will get my sister 그죠? to email you 이렇게 말합니다. 혹은 send an email to you 라고 말할 겁니다. 혹은 have를 써도 괜찮아요. I will have my sister 그죠? I will have my sister email you 혹은 I will have my sister send an email to you 라고 말씀을 하실 겁니다. 적어 드릴게요. 적어 놓을게요 금방. 근데 make를 쓰면 상대방의 의사에 관계없이 내가 강제로 하겠다라는 어떤 의미가 되니까 되게 좀
거부스러운 문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쓰지 마세요. 그래서 오늘 그냥 간단하게 시키다라는 의미의 사역이라는 동사가 그런 거예요. 지각하다는 지각동사 지각하는 거잖아. 뭐 듣고 보고 해가지고 인지하는 거예요. 그런 동사들을 그렇게 묶어놨어요. 사역동사라고 하는 건 이렇게 강제로 뭔가 좀 약간 시키는 분위기의 동사를 또 묶어놨어요. make는 되게 강제성이 큰 거고 have나 get은 되게 일상적으로 쓰이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누군가한테 뭘 시킨다는 말을 할 때는 make 쓰시면 안 돼. 항상 그냥 have나 get을 쓰시는데 have는 뒤에 사람 목적어 뒤에 동사 원형이 오고요. make처럼 get은 뒤에 to 부정사가 와요. 특이하게도. 그죠? 해석은 어떻게 해요? 똑같아요. get이나 뭐 have나 똑같이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거기까지 요거 중요한 거니까 천천히 그렇지만 정확하게 이해하시려고 노력하시면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밑에 뭡니까? 이건 얼른 달아드릴게요. 끝내기 전에. 자, 수고하셨습니다. 바이바이. 자, 요렇게 마지막 장식했습니다. 자, 내가 내 동생한테 그죠? 너에게 이메일 한 통 보내라고 할게 라고 말을 하고 싶어요. 영어로 어떻게 합니까? 자, 이거 4개 중에 아무거나 선택하시면 돼. 위에서는 이메일을 제가 동사로 썼어요. 그죠? 밑에서는 뭡니까? send an email에서 이 이메일을 명사로 썼어요. 이메일은 동사로 이메일을 보내다라는 의미도 있으니까 그냥 이메일 you 해도 되는데 아마 그냥 send an email 하시는 게 편하실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에 자, send an email to you 했습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get 쓰실 때는 뒤에 뭡니까? to email you 하거나 get 쓰셨을 때는 to send an email to you 하고 말하면 요런 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런 패턴을 요렇게 시키는 말이 그냥 일상생활에서 어마어마하게 쓰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 가지고 계셔야 돼. 요거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러면 또 조만간 뵙겠습니다. 화이팅!